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4월 봄의 화사함과 따뜻함이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알라바마주에서 10대들의 생일 파티에서 총격이 일어나 4명이 숨지고 최소 15명이 부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 번 슬픔을 겪고 있고 총기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연방 차원의 총기 규제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벌써 150건이 넘습니다. LA 캄튼 지역에서 교차로를 막고 자동차 묘기를 하던 중 군중이 폭도로 돌변해 인근 주유소를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교차로에는 슈리프 경관이 출동한 상태였지만 폭도가 100여 명이 넘자 안전 문제를 이유로 이들을 제지하지 않은 채 지켜만 봤습니다. 이후 약탈 행위에 가담한 폭도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길거리는 물론 보도를 질주하는 전기 스쿠터들이 주민들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스쿠터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겨울에 많은 눈이 내려 기록적인 스노우팩을 기록한 캘리포니아 지역에 최근에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주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내용을 담은 TV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니 옐러 연방재무부 장관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면서 신중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없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일각의 희망적인 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 등 악재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으로 미국 내 반도체와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 2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출된 기밀 문건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데 또 다른 전직 군인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연방 하원은 관련자 엄벌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기밀문건 유출 파문으로 인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체포된 20대 피의자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인터넷을 보고 폭발물 제작했을 가능성 제기됐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군부 세력 내 무력 충돌이 불거졌습니다. 외부 세력의 주도권 쟁탈까지 이어져서 내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는 안보 협력을 복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 미흡한 호응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물 분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 전달책으로 지목된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와 클리퍼스가 나란히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레이커스는 멤피스를 128대 112로 꺾었고 클리퍼스는 피닉스 선즈에 115대 11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LA 다저스가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2대 3으로 패하면서 주말 3연전에서 1승 2패 기록했습니다. LA 에인절스도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1대 2로 패하고 3연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1.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에 흐리지만 오후에는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또 총격 사건입니다. 매 주말이 지나고 나면 월요일에 총격 사건을 보고해드리는 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2023년 새롭게 월요일을 맞는 16주 차입니다.
지난 주말 10대 청소년 생일 파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4명이 숨졌습니다. 총기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끊이지 않는 총격 사건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만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이 150여 건입니다. 총기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지도 150번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YTN입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어지럽게 몰려있고 사람들은 서로 묻고 답하며 상황을 파악하기 바쁩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미국 엘라바마주 동쪽에 3,200명이 사는 데이드빌. 한 10대 청소년의 생일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지만 아직 사건이 벌어진 경위와 용의자 파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y haven't even got the man. 피해자 상당수가 10대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최소 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2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There were 4 lives tragically lost in this incident, and there's been a multitude of injuries. As they said, this is going to be a long, complicated process. 엘라베마 주지사는 주민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한다며 폭력은 지역에 발붙일 수 없다고 애도했고, 보고를 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법당국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날에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현상금 3천만 원을 내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난달 말에는 테네시주 내슈빌 지역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6명이 목숨을 잃는 등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는 상황. 올해 들어 미국에서 4명 이상 사상자가 나온 총격 사건이 150회 넘게 이어지면서 미국 사회는 총기 난사의 소용돌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학부모 중에 자녀의 학교에서 총격 사건을 우려한다는 비율이 77%까지 높아졌습니다. CBS 뉴스는 어제 온라인 여론조사 업체인 유고보와 함께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총기 폭력에 대해 우려한다는 대답이 77%로 지난해 기록했던 기존 최고치 72%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명의 부모 가운데 6명은 그들의 자녀가 총기 폭력에 함께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CBS 뉴스는 미국인들이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권의 총기 논쟁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도 4명 가운데 3명은 함께 노력하면 총기 난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총기, 이번에는 마약입니다. 펜타닐에 이어서 동물용 마취제 자일라진, 빠른 속도로 전국에 퍼지면서 불안감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총기 문제, 마약 문제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YTN입니다. 난간에 의지한 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익숙한 듯 쳐다만 볼 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뉴욕 거리에선 이렇게 영화 속 좀비를 연상케 하는 마약 복용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So I actually have an experience of having somebody who was showing zombie-like behavior following me. They followed me into the park while I was walking my dog in the morning. They have no emotion, they have no self-control, control over their body or their emotions. It's like they're not even human. Zombies, exactly. 뉴욕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약물은 동물용 마취제로 알려진 자일라진. 좀비 마약으로 불리던 강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단속을 강화하자 그 대체제로 자일라진 사용이 늘어난 겁니다. 동물용 약물이다 보니 규제가 약한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만 자일라진 공급이 60% 넘게 늘자 뉴욕주의회는 지난달 자일라진을 규제 약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피부가 괴사하거나 심장박동수가 갑자기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떨어진다거나 심박수, 혈압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빨리 일어나면은 말 그대로 죽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이게 또 마약성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마약류를 해독하는 약처럼 그런 해독제가 듣지가 않아요. 마약 중독자들이 자주 목격되는 기차역은 한인타운과도 가까워 동포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타운 일대가
그 펜스테이션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그 역사 주변에 보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그런 마약을 복용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정말 허리를 숙이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럴 때 정말 무섭고 치안 상태가 한국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 데가 미국이기 때문에 술을 취한 건지 마약에 취한 건지는 몰라도 약간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보이면 무조건 이렇게 피하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한인 학부모들은 자녀들 걱정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있는 학부모로서 혹시라도 정말 아이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약류에 노출이 될까봐 최대한 저는 제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든지 그렇게 뭐 약간의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는 아이와 함께 가질 않아요. 미국 마약 단속국은 자일라진이 펜타닐보다 더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공공안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종 마약이 미국 곳곳에 깊숙하게 스며든 것으로 파악돼 당국에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월드 박하일입니다. LA 일대에서 교차로를 막고 차량 스턴트 묘기를 펼치거나 또 불법 레이싱을 벌이는 스트리트 테이크오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일요일이었던 어제 새벽 함튼 지역 한 도로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카레이싱을 구경하던 100여 명의 군중들이 폭도로 돌변해 인근 주유소를 강탈했습니다. 이날 사건은 16일인 어제 새벽 2시 30분 캄튼의 알론드라 블루바드와 센트럴 애비뉴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당국에 따르면 새벽 교차로에 모였던 군중 가운데 검은색 마스크와 후드티를 착용한 한 남성이 인근에 있는 알코 주유소 유리창을 깨자 수십 명이 가게 안으로 한꺼번에 들이닥쳐 선반 위에 놓여있던 스낵과 음료 등을 모두 훔쳐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폭도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고 체포를 하지 못했습니다. 용의자들의 신원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며 스트리트 테이크오버가 벌어졌던 교차로에는 도넛 모양의 타이어 자국들만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LAPD는 불법 레이싱은 매 주말마다 벌어지고 있으며 이날 캄튼 인원에서만 최소한 3건의 스트리트 테이크오버가 발생했다며 이 정도 수준의 플래시몹 강도 행위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길거리 경주를 단속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LAPD는 인력난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나임 지역의 잭 인 더 박스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오늘 새벽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브루컬스트 스트리트과 볼로드 부근 교차로에 있는 잭 인 더 박스 매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남성이 병원으로 긴급히 후송됐습니다. 상태는 위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단서를 찾기 위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사건 제보도 받는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애너하임 경찰은 사건 제보 전화번호 714-765-1900번, 714-765-1900으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미국 경찰이 집을 잘못 찾아가서 엉뚱한 사람을 사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멕시코주 파밍턴 경찰 3명은 지난 5일 밤 이곳 벨리뷰 애비뉴 5308호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건너편에 있는 5305호로 잘못 찾아간 것입니다. 이들은 몇 차례 현관문을 두드렸고 인기척이 없자 뒤로 물러나서 자신들이 집을 과연 맞게 찾았는지 서로 묻고 다시 무전으로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갑자기 처음 문을 두드린 지 2분 뒤 집주인인 로버트 도슨 씨가 권총을 쥔 채 문을 열고 나타났고 경찰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사살한 것입니다. 파밍턴 경찰은 경찰들이 멀찍이 떨어져 플래시로 현관문을 비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다슨 씨가 손에 권총을 든 채 문을 열고 나오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슨 씨가 총에 맞기 직전 경찰을 향해 권총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편집했고 다슨 씨의 권총에 빨간색 원을 그려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부인은 다슨 씨가 총에 맞은 지 조금 뒤 비명을 지른 채 이 경찰의 그녀를 향해 손을 들라고 소리치는 음성도 영상 속에 함께 녹음돼 있었습니다. 현재 멕시코주 경찰 당국은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4월 17일입니다. 여전히 춥습니다. 봄 안 오나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4월 17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지난 주말과는 다른 날씨 보입니다. 오늘 아침 현재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구름 낀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고 오후 들어서는 조금씩 햇살이 비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지난 주말과는 달리 예년 기온을 밑돌아서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흐리고 서늘한 날씨는 화요일인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수요일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내면서 낮 기온도 조금씩 예년 기온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한편 목요일부터는 오히려 평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80도를 웃돌아서 이번 주말을 향해 갈수록 점차 초여름 날씨가 느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5도, 5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0도, 50도, 해안 지역은 60도, 53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8도, 낮 최고 기온 66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햄버거로도 동의하고 먼저 먹고 싶어하는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날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날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로컬과 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로컬과 타운 소식은 햄버거로도 동의하고 먼저 먹고 싶어하는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날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지난 겨울 캘리포니아주 산지에서 두껍게 쌓인 눈이 최근 본격적으로 녹기 시작하면서 인근 지역에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시에라네바다 산맥 서쪽 센트럴밸리에 있는 툴레어 분지, 이 툴레어 분지는 100년 만에 물이 찼다 그러면서 침수 피해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툴레어 분지는 한때 호수였지만 100년 전 물이 빠진 후 인근 주민들이 농토로 개간해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농지가 거의 모두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킹스 카운티에는 올해 봄 기온이 최근까지 매우 느리게 올라 그나마 운이 좋았다며 이제 더위가 서서히 시작되면서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오늘 취임 이후 첫 번째 시정 연설을 실시합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 LA 시청에서 캐런 베스 LA 시장은 자신이 취임한 이후 진전된 사안들과 또 앞으로 시행할 중요 계획 등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오늘 첫 시정 연설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될 중요한 내용들은 바로 노숙자 위기와 공공안전, 도시 발전 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최근에 공식 발표를 통해 LA시를 비롯해 여러 기관들이 힘을 합쳐 노숙자들의 거주 공간을 마련해 제공했고 약 4천 명의 노숙자들이 그 혜택을 입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LA시를 좀 더 안전하고도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면서 LAPD 인력을 더욱 늘리는 구체적인 공공안전 계획도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자신의 계획과 구상을 가다듬어 연설문에 담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통근 열차 서비스가 재개됐습니다. 6개월 만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메트로링크는 지난해 9월 30일 운행을 멈춘 바 있습니다. 당시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그 이후 사우스 샌클라멘테 구간의 지반이 약해지면서 침식 현상이 나타났고 메트로링크 궤도가 느슨해진 것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메트로링크 열차 구간 폐쇄됐었는데 겨울에 계속 폭풍이 오고 비가 내리고 그러면서 운행 재개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메트로링크 열차는 해안가를 따라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샌디에고 카운티까지 운행하는 것이 기본 노선이지만 지난 6개월여 기간 동안에는 샌클라멘테 피어까지만 운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구간 운행이 정상적으로 재개통됐습니다. LA시 곳곳에 보도를 질주하는 전기 스쿠터가 등장하면서 거리의 무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는 주민들의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행자들과 함께 보도를 누비는 전기 스쿠터가 주민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 스쿠터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빠른 속도로 보도를 질주하면서 골목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잦아 길을 걷던 타운 주민들이 흠칫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타운을 질주하는 전기 스쿠터 운전자들의 대다수는 젊은 층들로 당당하게 인도를 점거하며 보행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스쿠터 이용자들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버스 정류장, 레스토랑, 그리고 그로서리 마켓들이 위치한 거리를 질주하는 것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에게 불편이 쪼리될 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인용인 스쿠터에 친구 혹은 연인과 함께 타고 길을 걷는 주민들과 충돌 혹은 과속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운전자들이 전기 스쿠터를 사용하고 나서 길거리 아무데나 스쿠터를 주차하는 경우도 많아 타운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기 스쿠터가 지정된 장소에 주차되어 있지 않고 식당이나 그로서리 마켓 앞, 주택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며 일부는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넘어져 있는 경우들 또한 많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기 스쿠터 운전이 인도에서 허용되는지를 의아해하는 한인들이 많은데 LA 경찰국은 가주 차량교육 규정에 전기 스쿠터를 비롯한 일반 스쿠터는 인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상황이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 딱지를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인도에서 스쿠터를 운행하다 적발돼 티켓을 받게 되면 $197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젊은 층이 운전법 교육안에 미처 숙지하지 못해 본격적으로 스쿠터가 소개되었던 지난 2018년 인도에서 전기 스쿠터 운전병 티켓이 발행된 건수는 1월부터 7월 중순까지 8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카운티 지역 코스코와 트레이더조 등에서 판매된 냉동 유기농 딸기 제품을 먹고 A형 간염에 걸린 사례가 잇따라 발견돼 보건당국이 리콜 조치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여러 브랜드의 멕시코산 유기농 딸기 냉동 제품에 대한 리콜을 밝힌 것입니다. 이들 냉동 제품은 전국 코스코에서 자체 브랜드인 커크랜드 시그니처 올게닉 스트로베리로 판매된 것을 비롯해 트레이더조, 심플리네이처, 바이탈 초이스 등 소매업소에서도 올게닉 스트로베리 제품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보건국은 개인이나 식당 이미 구입한 딸기 냉동 제품 즉각 반환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했는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내가 산 게 맞는지 아닌지 좀 혼동되시죠? 이 FDA 연방식품의약국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전국적으로 이민자를 비롯한 소수계와 노인들을 겨냥한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다시 한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소수계와 이민자를 겨냥한 사기 실태 보고서를 최근에 공개하면서 체류 신분의 약점과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와 노인들이 특히 이 사기 피해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FTC는 대다수 이민자들과 유색인종들은 언어 장벽과 법에 대한 지식 부족, 또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주류 미국인보다 사기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고 피해를 당한다 해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지난해 가장 많았던 사기 사례는 정부기관이나 기업 또 단체를 위장한 위장사기 행각의 피해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또 로맨스 사기 피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안과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경우 정부 혜택 서비스와 투자 사기 등의 신고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또 재택근무로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FTC에 따르면 정부 직원들은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체포하거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협박을 절대 하지 않으며 돈을 송금하면 혜택을 늘리거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는다고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 등락 품목들의 혼재 속에서 물가 하락세가 체감 경기에 반영되지 못하고 고물가를 의식해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가격이 떨어진 품목들이 있는가 하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품목들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LA를 비롯해 남가주 전역에서 단독주택 건물주들의 추가 유닛 건설 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차고나 뒷뜰 같은 여유 공간에 새로운 주거 공간을 만들어서 렌트 수익을 올리는 것이며 주택 확보에 애를 쓰는 정부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서 한인 가정에도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자 LA 타임즈에 따르면 연방주택국은 최근에 주택 추가 유닛, 즉 ADU 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ADU를 새로 짓는 건물주가 융자를 필요로 할 경우에 신규 임대 수입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융자를 받을 때 건물주의 현재 소득 자산을 기반으로 해 돈을 융자받기 때문에 자금 부족으로 ADU 건축이 어려운 경우가 많게 되지만 새로운 방안이 실시된다면 더 큰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투자 기회가 그만큼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5명의 한인 연방하원 및 후보들이 선거 후원금 모금에서 타 후보들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 연방하원 선거 후원 모금 현황에 따르면 한인 현직 의원 모두 무난 1위에 올라 있고 연방하원직에 첫 도전하는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의 경우 1위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러튼시가 성남시와 자매 결연을 맺기로 한 가운데 축하 공연이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 테마는 한미동맹 70주년의 중심 플러튼 성남시 자매 결연 축하입니다. 금단세 지휘자가 예술 총감독을 맡고 있는 성남시립교영악단은 6월 25일 오후 5시 플러트 은혜교회에서 공연합니다. 이번 공연은 플러튼과 성남시의 자매 결연을 축하하고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됩니다. 연방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현대차, 기아차 모두 다 빠져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조항에서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행태로 최대 $7,500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 시 $3,750,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의 40% 이상 사용 시 $3,750가 각각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무부가 오늘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를 비롯해 쉐보레 볼트, 이코넉스, 포드 E 트랜짓, 머스탱 등 대부분 미국 차가 명단에 이름을 올려 있습니다. 북미의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현대 기아를 비롯해 독일과 일본 브랜드 차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놨습니다. 신규 자동차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바이든 대통령 목표 달성을 위해서 민간 및 공공부문 전기차 대책을 발표한다라고 백악관은 발표하면서 인베스트 아메리카 대책의 일환이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으로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대책에는 우버를 비롯한 차량 공유 서비스도 동참합니다. 일본에서 지난 주말에 시작된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담은 미국의 기밀 문건 유출 사건으로 동맹 국가들과의 신뢰가 손상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AP통신이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최근 SNS상에 노출된 미국 정부 기밀 문건에는 미국이 영국과 호주, 한국 등 동맹 국가를 상대로 도감청을 포함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정보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자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일본 나가노현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 회담은 문건 노출 사태 직후 미국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다자 외교라는 점에서 동맹들이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은 G7 외교장관 회담은 문건 유출로 미국과 동맹의 신뢰가 훼손될 정도인지 아니면 지난 10년간 기밀 유출로 수차례 곤혹을 치렀던 미국이 또다시 비슷한 사건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을 겪는 정도인지 판가름 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최근 유출된 기밀 문건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또 다른 전직 군인이 핵심 역할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방하원은 관련자 엄벌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입니다. 돈바스 데부시카, 우리말로 돈바스 아가씨라는 소셜미디어 계정입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주 방위군 정보병인 테세이라가 유출한 기밀 문건의 일부가 이 계정을 통해서 널리 퍼져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계정은 알고 보니 전직 미 해군 부사관이 운영하는 친러시아 계정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해군에서 기밀 접근권을 갖고 있던 전직 항공전자기술 부사관이 자신의 채널에 기밀 문건을 올렸고 이후 다른 친러 소셜 채널들에서 퍼나르기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전직 부사관은 그러나 채널 운영자가 여러 명이고 자신은 오히려 문건을 삭제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정치권은 미 국방부와 정보 당국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11 테러 이후 정보 접근 권한은 크게 는 반면 이를 제어하는 장치는 부족했다는 겁니다. Clearly, we've gone too far. And where we have an instance where someone in Massachusetts who's looking at documents with respect to war plans in Ukraine, that's what our committee is going to be looking at.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The system failed. This is a major failure, and some people need to be fired over this. 동맹국과 외교적 파장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ABC 뉴스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동맹국들을 진정시키고 있다며 문건에 등장한 이집트, 이스라엘과 함께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다음 주 이곳 워싱턴에 10년 만에 국빈 방문하는 한국 대통령에게 문건 유출 사태는 두통거리를 안겨주고 있을 거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오늘 오전으로 예정했던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첫 지구궤도 시험 비행을 발사 직전에 연기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오늘 오전 8시 20분경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 발사 시설에서 스타쉽을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발사 40초를 남겨두고 연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 우주선을 싣고 발사될 로켓 1단계 부스터의 압력을 가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48시간 이후에나 발사 재시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발사, 2차 시도는 19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월스트리트저널의 미국인 특파원 간첩 혐의로 구금한 것을 비판하는 UN 회원국의 성명에 한국도 동참했습니다. 러시아 비판 성명에 주로 유럽 국가들이 동참했고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 미국의 동맹국도 참여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방금 전 보도했습니다. 성명서에는 에반 게르시코비치 특파원 등 러시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체포한 사람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성명서에는 언론 탄압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혹한 탄압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론 활동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한 이 주 UN 대사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는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지난달 중부도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케레시코비치 특파원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성명서는 언론 탄압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혹한 탄압 행위를 중단하라 라고 했는데 언론의 자유에서 중간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여기에 성명을 함께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NBA 플레이오프 출발이 좋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는데 LA 클리퍼스, 레이커스가 전부 다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레이커스는 8위의 미네소타 팀볼브스를 108대 101로 꺾고 일단 강적 2위와 지금 붙었는데 멤피스 그리즐리를 적지에서 그것도 128대 111로 누르면서요. 귀중한 1승을 먼저 챙겼어요. 그래서 경기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니까 팀의 기둥인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오스틴 리비스 그리고 루이 하치무라까지 4명의 선수들이 모두 20점 이상씩을 득점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임스 하나에 의지했던 그런 경기가 이젠 팀 플레이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르브론 제임스가 갖고 있는 꿈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6번을 더 싸워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오프까지 과연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접전이 예상돼서 농구팬을 흥분시키는데 만약에 모레
올해 수요일 날 적지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레이커스가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그 하치무라 선수라는 거, 이분이 저번에 그냥 일본 이름이라는 거 표가 나잖아요. 일본인 엄마와 미국인 사이의 흑혼혈 선수인데, 이 선수도 어저께 펄펄 날랐어요. 그리고 경기 1등 공신은 이제 가드 오튼 리브스가 정말로 150만 달러밖에 못 받는 선수인데도 어제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에 큰 도움을 줬다. 그렇게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야구는 이렇게 썩 성적이 좋지가 않네요. 크리퍼스 얘기를 하는데, 크리퍼스 얘기를. 크리퍼스도 역시 서부 컨퍼런스 4위의 강적 피닉스 선수와의 적지에서요, 플레이오프 1차전을 벌였는데요. 이 시간, 어제 115대 110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카와이 레널드가, 일단 38점을 올리면서 승리에 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레이커스에 있다면은 카와이 레널드가, 일단 그 크리퍼스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야구는 흐림입니다. 오늘 날씨도 지금 굽구벅에 흐린데요. 시즌 초반 지금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저스가요, 어제도 시카고 컵스와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패했습니다. 사실 적지에서 예를 들면 3연전에서 2승 1패를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큰 나쁜 성적은 아니겠습니다만은 3대2로 패하면서 2패, 2번을 졌어요. 그래서 다저스는 컵스와의 홈 3연전에서 지면서 8승 8패, 3연전에서 2번 졌죠. 그래서 우승을 맞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저께 그 경기 내용 중에서 흥미있는 상황이 있었다면요. 다저스에서 방출됐잖아요. 코디 벨린저가요. 근데 시즌 첫 다저스 원정을 왔어요. 그래서 11타수 3안타, 홈런까지 때리면서요, 친정팀에 비수를 꼽았다는데, 팬들의 관심표가요, 공감들만 했어요. 보통 떠난 선수가 오면은 야유도 보내고 좀 그러는데, 굉장히 환호를 해주고 환영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포츠 관중 역시 스포츠의 나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폴리오 유리아스가 5과 3분의 2이닝 동안에 점수 3점 내주면서 패전의 멍에를 쓰게 됐고요. 다저스가 빨리 제 페이스를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하성 선수가 어제 미러키전에서 안타 2개 때렸지만 팀이 하나도 점수를 못 냈어요. 1대0으로 패하면서 다르비스 역시 코트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못했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자, 이제 골프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골프 얘기. 이 남자, 여자 전부, LPGA 롯데 챔피언십, 한국 기업이죠. 예, 그래서 호놀룰루, 후칼라이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대회에서요, 일단 그레이스킴이 4라운드에서만 버디 6개, 보기 2개, 합쳐서 12연타 276타를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온 성유진 선수와 중국의 리우유와 동타를 이뤘어요. 그래서 연장 끝에 버디를 잡으면서요, LPGA에 단 3번째 출전이에요. 그레이스킴인데 3번째 출전하면서 우승을 하는 그런 기염을 통했고요. 공동 2위에 오른 송윤진도, 저도 송윤진 선수가 누군가 자세히 좀 찾아봤더니 작년 한국에서 열린 롯데오픈에서 우승을 하면서 초청 선수로 참가했어요. 그러나 아쉽게 연장전에서 패하면서 공동 2위로, 만약에 우승을 했다 하면은 LPGA 풀시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그런 그러니까 지옥의 그레이스라는 큐스크를 통과 안 해도 되는데요. 일단 2위로 경기 마감을 했고요. 이 밖에 한국 선수들이 특별하게 좋은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탑 랭커들이 많이 불차분한 상태에서 황유민이 공동 9위로 경기를 끝냈다 볼 수가 있겠고요. 남자 골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역시 특급 대회로 승격된 RPG 헤리테이지에서요, 임성재가 버디 5개, 보기 1개, 4라운드에서, 그래서 합계 4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71타로 공동 7위에 오르면서요, 임성재가 이번에 벌써 탑10에 올랐어요. 그래서 시즌 5번째 탑10에 오르면서 항상 우승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승에는 잉글랜드의 패트릭이 조던 스피츠를 연장 끝에 17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고요. 3번째 연장에서 버디를 잡아내면서 승리를 붙였다. 그래서 특급 대회 약 $200만 가까운 그런 상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네, 오늘도 특급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정부가 수립된 뒤 쿠데타만 15번 일어난 아프리카 수단에서 이번에 군부 세력 내 무력 충돌이 불거졌습니다. 외부 세력의 주도권 쟁탈까지 끼어들어서 자칫 내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저공 비행하던 전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수단 정부군이 수도 하르툼의 비행장을 공습한 것입니다. 정부군은 시민에게 알아서 대피하라고 알린 뒤 대대적인 전투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It sounded like there was a thunderstorm of sorts, and when we woke up and went outside, there were fighter jets, and just sounded like gunshots. 무력 충돌은 군부의 실력자 사이 알력에서 비롯됐습니다. 정부군을 이끄는 부르한 장군과 반군으로 지목된 신속 지원군의 다갈로 장군, 독재자 알바시르 대통령을 몰아낼 때 힘을 모았던 두 사람은 쿠데타 성공 뒤 등을 돌렸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전투가 수도를 벗어나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이미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Everything is closed and the electricity cutting from yesterday until now. No water, no electricity. 지정학적 중요성과 풍부한 지하 자원 때문에 서방과 러시아는 수단에 눈독을 들여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을 외부 세력의 대리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입을 모아 대화를 촉구했지만 해결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군부 세력의 무력 충돌이 내전으로 번져 대규모 유혈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독일이 마지막 남은 원자론을 폐쇄하면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가운데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현재 유럽 국가들 사이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시절 탈원전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독일은 현지 시간 16일 0시를 기해 마지막 남은 3개 원자로의 가동을 중지해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됐습니다. 사고 발생 시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간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부담이 크다는 것이 원전 폐쇄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독일이 탈원전 국가가 된 지 몇 시간 뒤에 핀란드는 유럽 최대이자 세계 3위 규모인 올킬루오토 원전 3호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입이 줄면서 에너지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핀란드가 내린 결정입니다. 화석 연료나 태양광, 풍력 등과 비교해 발전 비용이 저렴하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원전을 놓고 상반되는 이러한 움직임은 원자력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입하는 문제를 놓고 유럽연합을 양분시켰습니다. 프랑스를 필두로 하는 친원전 국가와 독일로 대표되는 탈원전 국가의 기싸움 속에서 결국 유럽연합은 운송산업 분야에서는 원자력 기반 수소 생산 확대도 화석연료 감축 활동으로 일부 인정하는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2023년 4월 17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살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햄버거로도 동의하고 먼저 먹고 싶어하는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날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날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고기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